이제는 이제 보수 쪽 얘기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 황교안 대표 하면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냐, 뭐 유연성이 어떻다, 또는 왜 이렇게 좀 뭐 지지부진하냐,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뭐 저마다 한마디씩 해왔고, 그런 소리를 무수히 많이 들었던 황교안 대표가 오래간만에 아주 강단 있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 지난번 유튜브 방송 때 말씀드렸던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와 공병호 공천위원장이 비례대표를 후보를 공천하면서 벌였던 그 소동, 그거를 어제부로 완전히 제압을, 그런 시도, 독립왕국을 만드는 시도를 하고서 어제는 한선교 대표가, 오늘은 공병호 공천위원장이 그 공천위가 아주 해체되면서 그냥 물러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게 잘 해결된 거냐? 앞으로도 여기도 여진이 좀 있을 겁니다. 요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요 과정을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은 복기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수 진영이 부활의 계기를 만들어서 수권 능력까지 가지려면은 한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번에는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됐는가, 이런 걸 좀 알아야지. 그래서 무슨 조그만한 교훈이라도 얻어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 먼저 이 사태, 한선교 공병호 소동 사태가 왜 생겼겠느냐? 어디서 시작했느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딱 객관적으로 잘라서 할 수도 있는 말은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무슨 한마디냐? 당이 다르다. 이 말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두 분, 한선교 의원과 공병호 씨가 몽상을 갖게 된 뿌리가 된 겁니다. 몽상. 여기서부터 몽상이 시작됐어요. 당이 다르다. 한국당이 왜 태어난지를 모르거나 외면해서 당이 다르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모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선거법상 한 당이 다른 당에다 간섭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 당이 왜 태어났습니까? 연동형 비례대 때문에 보수 자유 우파가 아주 고사될지 몰라서 할 수 없이 예고한 대로 자매정당이자 유성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볼 때는 뭐 다를 수도, 글씨도 다르겠죠. 그러나 정신은 같은 거예요. 이거 다른 당하고 달라요. 이런 정당이 나온 거는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당을 보고서 딱 대표되고 공천위원장 때문에 우리는 당이 다르다. 참,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게 이 나침판,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당이 다르다. 그럼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할 때 혼선을 주게 돼 있어요. 자, 통합당에서 지역구를 냈어요. 그리고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를 냈어요. 근데 한선교하고 이 공병호 씨가 우리는 당이 다르다 하면은, 그러면 통합당을 지역을 찍은 유권자는 이건 당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민주당 쪽을 찍습니까? 정의당 쪽을 찍습니까? 이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뭘 말하자면 수준이 사람들이냐? 사회에서 저만큼 난다긴다 하던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대표도 하고 공관위원장도 한 거 아닙니까? 공천위원장도? 그런 분들이 당이 다르다고 딱 잘라버리면 이건 아주 곤란하다. 이것이 그분들의 심리적 기절을 의도를 해서 그런 말을 했든 좀 몰라서 하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몽상이 시작됐어요. 몽상. 자, 요걸 바탕에 깔고서 우선 공병호 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경 쓰시면 젊은 비결이 정말 궁금해요. 그죠? 뱃속 편하게 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안경 안 쓰신 게 더 멋지네요. 이것도 또 참 안경 안 쓴 거예요. 저희 가족끼리도 논란이 있어서 이거 참, 중앙일보가 한선교의 굿됐다라고 표현해서, 한선교의 굿됐다라고 표현한 건 제 기억으로는 조선일보 같습니다만은 어느 신문이 한 건 맞습니다. 네. 자, 공병호 씨를 한번 보시죠. 공병호 씨는요, 제가 거기 들어가본 건 아니지만 아주 스타 유튜버라고 합니다. 구독자가 50만이 된다나 60만이 된다나 40만이 된다나 이렇대요.
이 공병우 씨 얘기를 하면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정치 얘기지 제 개인 얘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저 자신을 되새겨 보라고 합니다. 아, 성공한 유튜버들이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껴서 그래요. 이따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스타 평론가였기 때문에 일종의 착시 현상을 빚은 게 아닌가 싶어요. 뭘 착시했느냐? 평론가와 선수, 플레이어 차이를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요, 평론가는 분석, 조언, 비판 영역일 겁니다. 그러나 선수, 그건 뭘 만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두 영역이 있는데 두 영역이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또는 뭐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런 영역이 아니라 영역이 달라서 그 영역을 벗어나서 상대 영역으로 가면 초짜 아마추어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문사에서 정치부 기자가 정치인 정당을 마구 비판하는 기사를 써요. 그래? 그럼 당신이 한번 정치해봐. 이거 정치하기 어렵습니다. 경제부 기자가 뭐 어떤 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어떻고 무슨 뭐 재벌 뭐 횡포가 어떻고 무슨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해요. 그래? 그럼 당신이 한번 기업 경영해봐. 아마 정말 불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저도 정치부 기자를 수십 년 했는데 저보고 정치하라고 하거나 그럼 그 정당은 뭐 며칠 안 돼서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정치인하고 기업인은 기사를 잘 쓰고 분석을 잘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은 그쪽 일을 하라는 거고 이건 이쪽 일을 잘하는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저도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하지만 야, 내가 저런 경우가 됐을 때는 어떨 건가? 그리고 혹시 제가 하는 말이 또는 제가 하는 이 논리가 상대방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거나 이게 뭐 일을 잘못되게 하는가 하는 거를 되돌아보게 되는데 바로 공병호 씨도 평론은 잘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정치를 하려고 공천처럼 중요한 정치가 어딨습니까? 여기서는 이게 잘 안 맞은 거 아닌가. 선수로서는 경험이 없고 무지한 거예요. 그러나 스타 평론가이기 때문에 오만하고 자기 확신이 있을 거예요. 여기 뭘 낳았겠습니까? 완장의식을 낳았다고 봅니다. 완장의식. 공천권이라는 게 얼마나 큰 권한입니까? 내가 뭐 겉에서 보니까 뭐 잘할 수 있는 것 같죠. 그게 하려고 해. 이거 딱 내가 이제 공천권이가 완장찬의식 본인이 의도적으로 했는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이 유튜버고 그런 역까지 했던 공병호 씨한테 신뢰가 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보면 이런 게 드러나요. 공병호 씨가 이 평론적인 말은 뭐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할 게 아니고 나는 그 유튜브를 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공천위원장으로 한 말을 보면 저분이 평론가 문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도 유권자도 제 방송을 보는 시청자도 공병호 씨한테는 평론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 문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정치인 문법, 정치인이 저렇게 말을 해? 그건 오만의 극치로 보이게 됐다 이거죠. 아마 제가 지금 하는 말도 저걸 정치인으로 보면 야 저렇게 말하는 저 유권자 아마 저 찍을 사람 없을 겁니다. 평론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밉더라도 좀 거북하더라도 들어주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겠죠. 근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공병호 구독 취소했습니다. 아이고 저는 뭐 취소하고 안 하고는 뭐 선생님들이 사이지만 여기 채널에도 공병호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기술진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2시 생방송 달력에 적어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확한 평론입니다. 강인성 씨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일상을 살아갈 때 그래요. 바둑을 둘 때 옆에서 보면 초단해요. 아, 그거 왜 뭐 빈상각이 어떻고 끊고 장기도 마찬가지. 왜 포를 넘기고 뭐 말을 어떻게 하고 한다 그래. 그럼 네가 두어봐 한번. 당신이 두어봐. 그러면 이 초단이 아니라 5급도 안 될 겁니다. 이게 옆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평론가 그 영역이 그렇다. 그럼 평론가는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 영역에서만 빛을 발해요. 저쪽 가면 그렇다. 이분들이 또 평론하라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서 나왔던 완장을 찬 공병으로밖에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정치인 문법이 아니라 평론가 문법을 썼던 말을 제까지 몇 가지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역사상 가장 공정,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이래요. 이 정치인이 난 이렇게 말하는 분 없어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족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섭섭한 분도 있지만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으니 유권자분이나 이제 많은 도움을 바라고 당사자들은 좀 참고 견뎠으면 좋겠다. 겸손하게 얘기하지. 이게 평등가족 문법이에요. 내가 역사상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했다. 여기서 이거 남이 들으면 이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어떤 후보가 나와서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고 가장 공정한 정치인이고 가장 투명한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유권자 여러분들은 딴 말 말고 나 찍어. 그럼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를 맡겨주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완장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황교안을 황교안이 우리 대표인데 나이는 모르겠어요. 나이도 아마 황교안 대표가 조금 많을 겁니다. 같거나 비슷할 거예요. 황교안 그 사람은 그것도 방송에서 누가 알면 모르지만 이것도 어이없지만 실수했다면 가장 실수한 건 황교안이 날 임명한 게 큰 실수래요. 황교안이 본인을 임명한 게 실수가 아니라 본인이 자기 주제와 분수를 몰랐던 게 실수지 왜 황교안이 임명한 게 실수입니까? 본인이 임명한 대로 그 취지대로 행동을 했으면 돼요. 더 기가 막힌 거는 한성교 대표가 어제 사표한 후에 한 말이에요. 어제 한 대표가 한 뒤에 무슨 말을 했느냐. 내가 하여튼 바꾸라고 하면은 뭐 다시 좀 최대한해서 바꾸겠다. 그전에는 난 죽어도 못 바꾸고 한 명 정도나 봐준 어떻게 바꾼다고 명단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하더니 나중에 좀 이렇게 물러섰어요. 그러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나의 공천을 비판하는 건 정치적 수사로 이해한다. 정치적인 말이다. 그게.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나중에 황성규 대표가 그만둔 다음에도 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길을 잃다가 오늘 새로 출범한 한국당 지도부가 길을 찾아줬어요. 돌아가시라고. 공천을 아주 해산해버렸어요. 황교안 대표가 하는 말이 저렇게 결기 있게 얘기했는데 그냥 저 사람 정치적 수사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기다릴 참 안타깝습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나 봐요. 공천 명단을 수사로 끝까지 보완해서 마무리하겠다든가. 근데 오늘 확실하게 길을 잡아줬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병호 씨에 대한 이야기고, 한선교 씨는 또 뭐 어떻게 했느냐. 사실 보니까 이분이 거간에 드러난 사정을 보면은 한선교에게 책임이 있다고 제가 처음에 방송한 거는 이분이 공천위원장을 임명을 했고 거기 대표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거간을 전후과 사정을 보니까 오히려 공병호 씨가 더 주도를 하고 이분은 조금 옆에서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춘 수준이 아니었나 싶어서 이분은 개념이 없는 정치인 같아요. 개념이 없는. 생방송 시간이 언제입니까? 금요일하고 화요일하고 2시니까 좀 그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한선교 퇴진하면서 지지국민에게 사과함이 우선이었죠. 김창진 씨, 자유우파 혁신이 담는 완장의식 버려야 맞습니다. 완장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완장은 본인이 갖는 게 아니라 훌륭하고 능력이 있으면 완장 차기 싫어도 두 다리에 다 채워줍니다. 국민들이. 네. 근데 라이브 방송은 매주, 또 물으시네. 화요일하고 금요일 2시라니까요. 네. 자, 그 한성규 씨는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공병호라는 사람을 통제를 못한 건가, 안 한 건가, 공모를 한 건가. 자기가 대표예요, 대표. 그런데 어떻게 공병호 씨가 저렇게 오만한 말을 하고 뭘 하고 저렇게 그냥 차치고 포치고 해도 이거 어떻게든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대전 아저씨 메일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5,000원. 나 이거 생방송을 처음 해서 모르는데 5,000원 이건 기부금 들은 거예요? 뭐예요? 네. 생방송 오늘 3번째라 서툴러서 그럽니다. 네. 이 제작진 이따가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거 혹시 말썽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네.
한선교 안철수한테 당 대표 넘기겠다고 할 때부터 제정신이 아닌데 그래서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네, 대전 아저씨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사태의 변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번 공천 1차 공천 2차 수정한 것까지 참 잘한 공천이다. 명단 수정한 거 2차로 바꾼 거 그거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가소로운 야당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니 이건 뭐 가면서 내가 실수했고 잘못했고 내 잘못도 있지만 공병우 씨를 잘못 컨트롤한 잘못 있다. 국민에게 보수 세력에게 보수의 부활과 수권 영향을 기르려고 하는 보수 세력에 잘못했다. 이렇게 해도 좀 왜 저랬을까 할 텐데 아니 여기서 가만 안 두겠다고 으름장을 놨으니까 난 이분도 확실히 개념이 없는, 이분은 완장을 찬 것 같지는 않고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완장 찼을 리도 없죠. 왜냐면 정치권의 사선이에요, 사선. 공병호 씨는 평론만 하다가 들어왔다고 그러지만, 자, 이제 이런 가운데 뭔가 그래도 의문점하고 소문들이 모락모락 꼬리를 물고 있어요. 아니, 우선 첫째가요, 이 두 사람, 한선교하고 공병호 왜 이렇게 당초 명단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지적을 하면 이거 좀 이상하다가 아니라 안 돼. 이것이 최고의 공천이야. 저 큰 집인 저 통합당에 내려온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거야. 당이 달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명단 한 명도 못 바꾼다고 초창기했던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까? 저 진짜 정말로 궁금해요. 왜 이렇게 집착을 했는지, 무슨 사정이 있길래 집착을 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거 좀 누군가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미스터리가 풀리지가 않아요. 단순히 저거 어떻게 영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그러면 이분들이 한 명단과 황교안 대표가 염동열 의원이 영입했다는 그 의원들을 비교를 해보고 유권자들에게 자, A 황교안 대표 쪽에서 영입한 명단, B 공병호 한선교 의원이 했던 명단 비교해서 국민들 보고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과도한 집착을 해. 그 까닭이 뭐냐, 이거 사정이 뭐냐, 이거. 뭘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참 궁금해요. 네. 네. 김대중 확실한 논평과 아유 감사합니다. 총선 후에 자기 정치하려고 이 말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중에 오해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합쳐서 통합당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국회의원들 장악당 됐는데 우리 합당 안 해. 우리는 당이 다르기 때문에 내 길을 갈 거야. 이것도 골치 아픈 문제죠. 과연 근데 그런 것만으로도 되느냐? 첫째 무슨 사정, 무슨 까닭이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저 이유가 밝혀지겠지만은 지금부터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집착을 했는지. 또 있습니다. 한성교 대표가 물러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박진 의원 공천, 또 박형준 의원 공천 문제와 관련돼서 폭로한 게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이것이 사실이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면 아니다. 사실인데 이건 양해를 해달라. 이건 법으로 위반되는 건 아니다라든가 사실일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끝났지만 다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제 오늘 이제 저녁 때쯤에서 이 방송 끝날 때쯤 돼서 이 방송이 녹화된 게 올라올 때쯤에 아마 공천위원장이 임명될 텐데 이번에는 그 말썽이 나거나 하면은 알았다고 하고 알아보고 시정도 하고 어쨌거나 해서 나중에는 후유증이 없는 후유증 제로의 공천을 해주시기를 새로 오신 원유철 대표, 염동열 사무총장 또 새로 오실 본인들이 겸할지도 모르죠. 염동열 사무총장이 새로 모시게 되면 그 공병우 씨 후임으로는 공천위원장 이런 분들이 좀 해서 큰 집과 작은 집 자매끼리 통합당과 보폭을 맞춰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눠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동일 브랜드다. 제대로 여기서 좀 투표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상표를 내놨으면 합니다. 네. 원희철 대표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시끄러우면 선거에 치명적입니다. 이건.
달 기회도 없어요. 오늘 펀딩만 해도 이게 펀딩 이건 정말 물어봐야겠네. 제가 이거 또 들어왔네.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거 법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좀 은근히 또 겁주나요. 시절이고 때가 때인 만큼 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제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하도 잘 돼서 교수님 좀 배우고 싶은데 장사가 잘 되긴 뭘 잘 되겠습니까? 아무 때나 연락 주세요. 네, 미래 한국 잘할 겁니다. 미래 한국당 당원이신가 보죠? 네. 유튜브 슈퍼 챗 기능입니다. 전혀 문제 없을 거를 풀어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네. 자. 여기까지 대개 얘기가 끝났습니다. 이 출래불사춘이라고 왜 이렇게 마음도 서산하고 나라도 울신연스러운데 하필이면 날씨까지 어제부터 이렇게 바람이 몰아치는지 서산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나고 견뎌서 좋은 광명세상을 봐야 됩니다. 오늘도 비록 거리는 쓸쓸하지만 마음의 불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